저는 그날이 4월 1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만우절이어가지고 약간 거짓말같이 전향적인 어떤 판단이 나왔을까? 좀 그랬는데 이제 내용을 읽어보고 역시 만우절은 만우절이구나. 올 게 왔구나 하는 생각이 딱 일단 들었고, 그때 변호사님이 갑자기 카톡을 보내셔가지고 무슨 할 말 있으신가? 왜 연락하셨지? 했는데 딱 그 기각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서 입맛이 뚝 떨어졌죠. 밥 먹으려고 하던 차에 뭐 하고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걸 보니까 뭘 안 하고 있었나 봐요. 잘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나? 근데 뭐 첫 번째에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었고, 그것보다는 너무 시간을 끌지 않아서 차라리 다행이다? 약간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많은 순간들에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이를테면 오늘 여기 오는 택시 안에서도 이 헌법소원 넣는 거에 대해서 어떤 헌법소원을 넣는지에 대한 그 동성혼이라는 단어는 잘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택시 안에서 어쨌든 운전대를 택시기사님이 갖고 있고, 이렇게 비가 오는데 갑자기 우리 보고 내리라고 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운 마음도 있고, 근데 이런 마음이 다 왜일까 생각해 보면은 법적으로 뭐가 보호받거나 장치들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해도 돼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성소수자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그냥 성소수자에 대해서 혐오하거나 욕해도 돼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사실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같이 변화시킬 수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렇습니다.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늘 이제 우리는 누군가의 동료이고, 이제 직장에서도 평범한 일하는 노동자고, 가족이고, 동료 시민이고, 그런 것들을 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특별한 사례나 법의 예외가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닌 그냥 평범한 국민이고 사람이라는 것을, 법도 법이지만 우리가 법을 바꾸는 것보다도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은 가족이고, 그것이 더 상식적으로 맞는 일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재판관님들도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는 거는 변함이 없고요. 우리가 평범한 시민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법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불리하지. 네, 뭐 아니죠. 무슨 이렇게 뭐 사회적 합의이니, 또는 이것은 뭐 종교적으로 뭘로 어떤 이성 간의 결혼은 이성 간의 결합이니, 뭐 어떤 사회적인 통념이니, 사람들의 인식이니 말고 법에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에게 부여하는 자유와 평등, 행복 추구권, 자유권, 이것에 입각해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여기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우리도 이 국가의 국민이고, 그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부여받은 국민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보장된 대로 판단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조금 가벼운 마음이었어요. 일단 윤석열도 파면시킨 헌법재판소 아니겠습니까? 그런 헌법재판소라면 저희의 헌법소원도 당연히 응해줄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조금은 가볍게 좀 약간 그런 실감이 좀 나더라고요. 이게 헌법에 근거한 우리의 권리를 찾는 어떤 일련의 과정을 사실 우리가 또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게 좀 실감 났거든요. 이전에는 이제 기자회견하고 이 문제가 너무 저희한테도 절실한 문제이고, 그리고 되게 더 그때는 또 그때대로의 설렘과 막 어떤 비장함이 마음속에 있었다면, 오늘은 이게 좀 되게 실제적으로 이게 진행되고 있구나,
이게 진짜 우리가 하는 거구나 이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저번에 한번 그 혼인신고서 제출을 하러 갈 때도 엄청 긴장이 됐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증인으로 저희 가족이랑 친구들이랑 갔었는데 근데 오늘도 되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때만큼. 근데 그때는 사실 당연히 안 되겠지, 불술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갔었는데 오늘은 또 약간 희망과 기대에 차서 가니까 좀 다른 감정이 들더라고요. 오늘은 되게 설레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되게 설레고 행복하고 그런데 사실 되게 떨렸던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이 소송은 성소수자의 혼인권을 보장하는 것이지만 과거 동성동본 금혼제, 호주제, 부성승계 강제주의 등과 같이 우리 가족법에 남아있는 차별적인 제도를 개선하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동성혼 복제화는 단지 정의의 실현이나 옳은 일이게 이루어져야 하는 당위적이고 추상적인 명제만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되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나중에라고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에는 당연하고 자연스럽겠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시간이 흐르고 생활 방식과 문화, 인식이 달라지면서 당연하지 않게 되거나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충돌하게 됩니다. 삶과 충돌한다는 것은 법과 제도가 바뀔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와 사랑을 나누고 가족을 꾸려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지 결정하는 것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시민 개인들의 몫이고 그를 보장하고 지원할 책임은 국가에 있습니다. 단지 성별이 같다는 이유로 그 권리가 법과 제도에 의해 침해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30년 전 동성동본의 금혼제, 20년 전 호주제의 위헌성이 쟁점이 되었을 때 기꺼이 가족제도의 구조적 차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들로 우리 사회는 더디더라도 한 걸음씩 평등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극우 세력이 준동하고 소수자에 대한 전방위적 차별이 만연한 요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헌법재판소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후퇴를 바로잡을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이 반대로 돌아가더라도 꿋꿋이 앞으로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혼인 평등입니다. 동성결혼은 찬성과 반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으로서 마땅히 인정받아야 하는 기본권입니다. 이웃나라인 만약에 헌법재판관들이 두 분의 삶의 어떤 장면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어떤 장면이 있겠습니까? 지금 갑자기 이게 진짜 연출이 아니고 나이 살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10년, 11년 정도 같이 살면서 이런 일이 여러 일이 생기고 저희가 물론 아이가 있는 가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돌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일도 하고 경제활동도 하고 이런 최소한의 그런 인권으로 뭐 이런 동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돌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어떤 그래도 또 살아보니까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모습이 있구나라는 것을.